퇴사하면 지옥이야, 나가면 뭐 해먹고 살 건데, 이런 말만 들어왔었는데 1년 전 회사 월급 하나만을 바라보던 내가 지금은 수익이 9개나 된다. 덕분에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더 자유롭게 벌고 있다. 우선 여러분 잠시만요. 자랑한다 뭐 이런 댓글들 달릴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1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거 보고 그건 니네 얘기고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믿기진 않지만 제가 그렇게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걸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가 과거에 다른 사람의 컨텐츠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는 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정보면 혼자만 알지 왜 알려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가치 있는 경험을 콘텐츠로 공유할 때 수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세상이란 거 지난 1년 동안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을, 내 정보를 꽁꽁 숨기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실제로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독점과 부가 연결되지 않는 세상이 등장했다. 오히려 적극적인 타인과의 성과를 공유함으로 전체적인 부의 확장을 추구하는 뉴타입의 행동 양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내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내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건데, 저는 제 콘텐츠가 퍼져나가면서 파이프라인들이 하나씩 생기는 경험들을 저도 모르게 했더라고요. 실제로도 지금 빠르게 본인의 몸값을 높여나가고 있는 사람들, 주원규, 드로우앤드류, 그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아끼지 않고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의심 가득한 분들, 나는 어차피 할 생각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시간도 얼마나 소중해요. 이 영상을 보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핏한, 좀 더 도움되는 의미 있는 곳에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이 방향성에 공감하신 분들로 알고, 제가 1년 동안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 갔는지, 그리고 마인드셋을 어떻게 갖고 갔는지까지 숨김없이 공유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가시죠. 가장 먼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따로따로 분리된 부업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여러 수익수단들이 생겨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이 파이프라인은 연결될 때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가끔씩 배밀 라이더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가 잘 되면 같이 잘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제 9가지 파이프라인들을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 콘텐츠를 통해서 내 정보, 노하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았고, 그렇게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과외를 했다면, 취업 준비 중인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줬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퍼뜨려야 돼요. 우리가 과외를 할 때도 어떤 학교 나왔는지, 내가 과외를 구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고, 취업을 한 다음에도 내가 어떤 회사, 어떤 직무로 들어갔는지를 주변에 퍼뜨려야 그 회사, 그 직무에 취업하고 싶은 후배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컨텐츠인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데, 이때 나를 컨텐츠를 통해 퍼뜨리는데 그 과정에서 내 유튜브와 인스타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상품과 서비스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판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때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한 사람들은 주변에 저를 퍼뜨릴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바이럴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모든 파이프라인들이 연결되면서 선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시작은 퍼스널 브랜딩이고 컨텐츠였던 거예요. 이제는 이 퍼스널 브랜딩이 단순하게 뭐 내 가치를 높인다 이런 뜬구러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어떻게 파이프라인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컨텐츠를 올리면 들어오는 가장 기본적인 수익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커밍썬 채널은 조회수가 그렇게까지 높은 채널이 아니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퇴사한 다음에 시작한 이 커밍썬 채널에서 조회수 수익으로 약 1100만원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초기에는 수익이 없었는데 지금은 매 달마다 800불에서 900불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저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이 릴스에서도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요. 한 달에 약 100불에서 200불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소소하지만 컨텐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회수 수익만으로 유튜브와 인스타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야, 유튜브 조회수 일당 1원? 100만에 터져야 100만원 버는 거면 그거 왜 하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조회수는 조회수 수익 이상의 가치를 갖더라고요. 컨텐츠를 쌓아가자 조회수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컨텐츠가 퍼져나가다 보면 채널 인지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도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광고 제안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 유튜브가 다른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보다 훨씬 더 광고 단가가 높습니다. SNS 플랫폼 선택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광고 단가가 세다고 해서 아무 광고나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튜브에서 단순하게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광고나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 채널의 방향성과 핏한 브랜드거나 내가 실제로 해봤는데 정말 좋아서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것들만 선별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브랜드의 색깔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이 색깔과 어울리는 브랜드들이 더 많은 제안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핏이 맞는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더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광고는 구독자가 많을 때만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코칭해드렸던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브랜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독자 1000명도 안 됐을 때부터 협찬, 광고, 출연 요청 정말 많은 제안들을 받는 걸 제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구독자, 팔로워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구독자가 많다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채널과 우리 브랜드가 핏한지, 우리 상품 서비스가 핏한지를 고려하고 제안을 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채널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컨텐츠를 일관되게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신호가 보이게 되는데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마 첫 콘텐츠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말해왔는지를요. 그러다 보니까 커밍썬 채널에는 유튜브에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댓글, DM, 1대1 카톡 등 정말 다양한 창구에서 클래스, 컨설팅 요청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컨설팅은 따로 안 하시나요? 클래스는 만들 생각 없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니즈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코칭 클래스를 기획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 여러분, 보통 많은 분들이 오픈을 하면 클래스와 코칭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서 유료 광고를 태워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잖아요. 이런 게 있다 들어봐라 이렇게. 근데 저는 별도의 유료 광고를 하지 않고도 첫 모집 때 300% 이상의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도 매 기수마다 150%, 200% 이상의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 뭔데? 너 뭐 좀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컨텐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왜 해야 되는지,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있는지 과정과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구매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마치 소개팅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개팅에서도 첫눈에 반했다고 바로 고백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엄청난 스펙과 외모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95% 이상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랑 사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연락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야겠죠.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가치를 주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의 광고나 홍보 없이도 코칭 클래스는 매 기수마다 초과 마감됐고요. 이 코칭 클래스를 매달마다 진행해 오면서 평균 직장인 월급 정도를 벌 수 있게 됐어요. 코칭 클래스를 진행할수록 저한테 배운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클래스가 끝난 다음에 혼자서 지속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환경 설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요청이 발생하더라고요. 유료라도 좋으니까 매주마다 컨텐츠를 강제로 업로드할 수 있게 만드는 챌린지나 멤버십을 만들어 달라는 뭐 그런 요청들이요. 또 여기서 니즈를 캐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내부 멤버십을 만들었고 여기서도 매 월마다 일부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게 커뮤니티, 코칭 클래스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도 절대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컨텐츠였어요.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컨텐츠를 통해서 나를 퍼뜨렸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즉 컨텐츠는 저한테 다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원띵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신기했던 건 컨텐츠가 그렇게 누적되고 코칭 클래스의 후기와 성과들이 바이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와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외부 강연 요청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다른 커뮤니티, 아카데미, 메타버스 등. 근데 이 외부 강연은 사실 단발성이 강하잖아요. 보통은 제안이 와야지 내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라기보다 이벤트성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연은 보통 시간당 금액으로 책정되게 되는데 기업의 규모와 주제, 그리고 내 영향력에 따라서 몇만 원부터 몇십,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져요. 근데 그 중에서 아카데미에서 진행했던 외부 강연 같은 경우에는 제 직장인 시절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시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제 몸값이 정말 빠르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안을 주셨던 분이 구독자 분이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커밍썬 채널의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일관된 주제와 메시지를 컨텐츠를 통해서 꾸준하게 전달을 했고 그에 공감하는 도움받은 분들이 밀도 있게 모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숫자 뒤에 있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내 구독자가 5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50,000명이든 그 숫자 뒤에 어떤 기관의 담당자, 브랜드 마케터, 커뮤니티 리더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는 숫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제가 매월마다 6명 내외로 코칭 클래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요청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전자책은 안 쓰세요? 작년부터 미뤄왔지만 결국 4달 동안 유튜브에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브랜딩했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그대로 오픈한 유튜브 오프너 기본편과 실전편을 완성하게 됐어요. 페이지 수가 약 260페이지 정도 정말 쉽지 않았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딱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뿌듯함이랑 동시에 솔직하게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오픈 당일 약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익이 발생되게 됐어요. 이때 느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관련된 전자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1년 넘게 유튜브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계속해서 공유해 오다 보니까 거기서 쌓인 신뢰 덕분에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전자책 많이 구매해봐서 알아요. 사도 안 읽잖아요. 그때뿐이지, 그쵸?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구매하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돈을 벌어서 좋지만 그분들이 그 내용을 적용하고 성과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구매하신 분들이 지속할 수 있게끔 별도의 커뮤니티를 또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Q&A 라이브를 하고 질문을 받는 등 강제로 읽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적용을 하면서 이런 후기들을 남겨주시는데 저는 이게 진정성에서 나오는 선순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자고 있을 때 돈을 벌 방법을 찾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할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부동산이나 뭔가 큰 자산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긴 하잖아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수익이 발생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그리고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형의 온라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와 노하우가 담긴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금액만큼의 충분한 가치를 주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줬을 때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파는 걸 겁먹지 마시고 이 가격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검증을 하면서 내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더라고요. 일관된 주제와 메시지로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다 보니까 가끔씩 다른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게 됩니다. 무료로 진행할 때도 유료로 진행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수익도 발생되고 있어요. 무료 인터뷰는 굳이 왜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유튜브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퍼뜨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채널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출연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코칭 클래스를 들으신 분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혼자서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게 된 정기 오프라인 행사인데요. 사실 주변에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야 그거 해서 뭐하냐? 레드오션이래 이런 말만 들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콘텐츠를 만드는 게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3개월마다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여기서 연사비, 주류비, 대관비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오히려 파이프라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더 지출을 많이 합니다. 목적 자체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단 나를 믿고 와준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세팅하는 거다 보니까 수익이 뭐 발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에요. 같이 잘 될 때 더 많은 기회, 더 큰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밖에는 소소하게 발생되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나 쿠팡 파트너스 등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합치면 사실 파이프라인이 10개가 넘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퇴사하고 1년 동안 유튜브와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갔는지 그 과정을 모두 다 오픈했습니다. 절대 내가 이만큼 번다 뭐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 SNS에서 이 정도로 뭐 자랑할 수준도 안 되고요. 그 정도 레벨도 안 되고 매 월마다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불안도 합니다. 그런데도 평소에 돈 얘기를 하지 않던 제가
굳이 이렇게 길게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가치를 높인다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퍼뜨리다 보면 어떤 기회와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생겨서 정말 내가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굳이 이걸 왜 말하냐, 혼자만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놓쳤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길이 있는 걸 아는데 선택을 하지 않는 거랑 이런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선택을 못하는 것에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누구나 좋아하는 일로 주인공이 되는 삶을 선택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제가 지금보다 더 증명하고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오픈을 했던 거예요. 아마 공감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까지 안 보셨겠죠. 물론 매 월마다 불확실성이 생기고 수익이 달라지다 보니까 불안함도 생기는데 이렇게 나를 브랜딩 해나갔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내년 25년 9월 이탈리아 포지타노에서 디지털 노마드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노트북을 딱 열면 그곳이 내 직장이 되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 삶을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가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걸 꼭 보여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컨텐츠를 만듭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가 누구한테 퍼져나가서 어떤 기회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새로운 걸 해보실 건가요? 컨텐츠 생산자가 돼서 나만의 정답을,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어 나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순